예, 대선이 끝나고 이제 윤석열 당선인 새 정부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오르는 게 원전, 건설주 이런 건데요. 부동산 자체라도 부동산 시장은 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굉장히 궁금증이 많습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님과 함께 윤석열표 부동산 정책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대선 전에는 대체적으로 뭐 시세도 조금 약세지만 거래가 상당히 급감했었다. 네네. 그런 좀 특징들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네네. 최근에 대선 이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부동산 시장? 이제 선거가 끝나고 한 일주일 정도 돼 가는데 반응이 좀 있네요. 네, 그러게요. 거래량도 좀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 호가가 네. 좀 오르고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기대감이 있는 단지들은 최근에 체크를 해보니까 1억 원 정도 호가가 오른 단지들도 있어서 네. 선거 전보다는 어떻게든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가 집값이 오르길 또 기대하는 건 아닌데 시장이.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네네. 올랐던 거에 대한 부담감들이니까 안정화를 시키고 필요한 네네. 공급을 줘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네네. 그런 게 이제 원하는 건데 윤석열 당선인의 그 대선 과정에서의 주요 부동산 정책 핵심 공약은 어떤 건가요? 핵심 공약은 일단 세 가지 정도로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대규모 공급 계획들이 나오고 있고요. 세제나 규제, 그다음에 교통 대책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프에서 나오다시피 주택 공급량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많습니다. 250만 원 공급 계획을 하고 있고요. 재건축 재개발 최근에 제가 들썩인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활성화 규제 완화를 통한 활성화 공급 계획들도 나오고 있고요. 1기 신도시를 재건축으로 재정비해서 10만 원 공급 계획을 나오겠다 이런 막대한 공급 물량 계획이 있고 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를 통합을 하겠다. 또 양도세,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면제를 하겠다. 공시가격을 이제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교통대책으로 이제 GTX가 가장 눈에 띄죠. H 노선 연장을 하고요. 네. DEF 노선 신설을 하겠다. 그래서 수도권 지역에 교통망을 촘촘히 구성하겠다라는 공약을 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그 요인 가운데 중요한 게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안정, 국민들의 이런 어려움 이런 게 토로가 된 거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새 정부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를 지금 안고 있습니다. 공급 얘기부터 일단 말씀해 주신 세 가지 내용 가운데 보면요. 네. 5년간 주택 250만 원을 공급하겠다. 여기서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 호스만 좀 들린 거지. 그죠? 계속 맞습니다. 공급 얘기를 했었는데 네, 맞습니다. 소장님도 공급을 목표를 잡더라도 그렇게 이제 쉬운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실제 뭐 달성 가능한 수준은 어느 정도 될까요? 이게 실제로 이제 우리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네. 다른데요. 250만 호라고 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네. 분당 신도시가 9만 7천 호, 10만 호 정도 되니까 분당 신도시 25개 정도를 지어야 되고요. 네.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했는 3기 신도시 있잖아요. 6개 3기 신도시가 25만 호 정도 되니까 3기 신도시 같은 걸 6개를 이제 건설을 해야 되는데 네. 이런 수치만 본다면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제 이거 우리가 어떻게 정확히 알아야 되냐면 이게 설명을 잘 안 해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내용을 파악을 해보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다양하게 나왔던 많은 공급 계획들이 한 200에서 210만 호 정도 됩니다. 3080 플러스 모든 네. 계획들이 거기에 50만 호 정도를 플러스해서 원가주택 역세권 첫집을 더 추가하겠다는 거지 기존에 나왔던 공급 계획들을 무시하고 추가로 250만 원을 더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한 30만 호에서 1년에 50만 호 정도 공급 물량들이 나오는데 많이 나올 때는 50만 호 정도 나오고요. 그러면 250만 호를 하려면 많이 나왔던 해의 정도 수준으로 5년 동안 열심히 하겠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지 추가로 250만 호를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공급을 확대하는 기조 자체는 대선 과정에서 유력 후보들이 다 얘기했던 네네. 거고요. 네. 공급을 이제 확대를 해야 될 텐데 시간이 걸리고 네. 또 일부 우리가 이전에 지역 보면 뭐 지역을 이렇게 하기로 했다가도 뭐 문제가 생겨서 좀 늦춰지는 그럼요. 경우도 네네. 있었고요. 네네. 공급 확대는 공통 기조고요. 네. 부동산 규제 완화에서 재건축 재개발 쪽은 지금 정부에서는 상당히 그 좀 조심스럽게 막아왔었는데 이쪽은 상당히 좀 열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지금 이제 풀어주겠다는 이제 시그널을 주고 있고요. 공약 내용이 더 들어갔는데 이게 사실 좀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 지금 안전진단 얘기가 가장 먼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안전진단은 이제 폐지를 하느냐. 공약 내용에서는 이제 완전히 뭐 30년 지난 아파트는 폐지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안전진단이 필요한 절차인데 폐지하는 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그 세부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점수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주거 환경 점수가 있고요. 구조 안정성 점수가 있는데 이게 정권마다 좀 다르게 비중을 했습니다. 이게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제 공급 물량을 늘려야 되니까 주거 환경 점수를 높이고요. 구조 안정성 점수를 낮췄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주거 환경 점수라면 주민들이 농물이 나와서 우리 못 살겠다. 너무 오래돼서 못 살겠다. 제발 좀 재건축하게 해달라. 이런 요구를 반영하는 점수고요. 구조 안정성 점수는 이제 얼마나 튼튼하냐, 뭐 벽에 금이 가고 이게 멸실, 붕괴 위험이 있느냐인데 박근혜 정부 때는 공급 물량을 늘려줘야 되니까 주거 환경 점수를 높이고 구조 안정 점수를 낮춰서 아주 튼튼하더라도 주민들이 살기 어렵다라고 하면 어지간하면 재건축을 하게 해줬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규제를 하기 위해서 반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좀 하게 해달라. 농물이 나와서 못 살겠다 하더라도 튼튼하잖아. 벽에 금이 안 갔으니까 안 해줘 라고 해서 거의 막은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 점수 비중을 좀 조절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은 좀 수월할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재개발은 이제 안전진단에 들어가지 않지만 이게 가장 초기 단계고요. 이 이후에 많은 단계들이 있습니다. 추진위도 만들어야 되고요. 조합 설립도 해야 되고 건축 심의, 뭐 사업 시행, 관리 처분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숨에 안전진단만 이렇게 좀 완화시켜 준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가장 걸림돌은 초과이익 환수거든요. 초과이익 환수를 폐지하려고 하면 법 개정이 필요한데 그 부분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이게 산 넘어 산이다. 몇 개 안전진단 몇 개 이렇게 해서 금방 될 것처럼 지금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성급한 기대감을 가져서는 곤란할 것 같고요. 좀 앞으로 굉장히 풀어야 될 숙제가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재건축 재개발 서울에도 이제 재건축 뭐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고층 규제 완화 이런 정책도 있었잖아요. 그럼 재개발 재건축에 의해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서울 중심으로 들썩거리면서 어려움을 줄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지금 벌써 이제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인데요.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부터 들썩이게 되면 추진 동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 외에도 지금 자막 나오듯이 뭐 철도, 지상 철도를 지하로 넣고 이제 이런 공약들이 나오는데 이게 다 하나하나가 다 개발 호재가 됩니다. 지역에서는 집값 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가 필요한데 어느 정부라도 부동산 정책의 첫 번째 목표는 서민 주거 안정, 주택 시장 안정이거든요. 그래서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서 공급을 많이 해야 되고 공급을 하기 위해서 규제를 풀어준다는 건데 이 규제를 풀어준다라는 기대감에 최근에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선을 넘어서 더 많이 오르게 된다면 아마 윤석열 정부라도 규제를 못 풀 겁니다. 풀고 싶어도 못 풀고요. 오히려 집값이 과도하게 오른다라고 하면 더 강한 규제가 나오면 나왔지 절대 풀어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규제를 풀어준다는 거는 주택시장이 안정된다는 게 전제 조건이 돼야 되고요. 지금 이렇게 들썩이고 있다는 거는 사실 그렇게 풀기도 전에 이미 들썩이고 있어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네. 대출이나 세제 부분을 볼 텐데요. 사실은 지금도 대출 규제를 너무 쪼여놔가지고 현금 들고 있는 사람만 뭐 좋은 입지에 지금 살 수 있는 거고요. 특별히 이제 실제 집이 필요한 분들이 대출을 못 받아서 대출 규제가 너무 강화해가지고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그런 실수요자들을 위한 규제들은 조금 풀릴 수가 있겠네요. 공약 내용을 보면 이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생애 최초 이제 주택 구입자들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LTV를 80%까지 늘려주겠다라는 공약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행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사실 대출 규제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우리 가계부채하고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무작정 풀어주게 된다면 아마 주택 시장이 엄청나게 반응을 하면서 다시 또 과열 양상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규제가 전면적으로 풀릴 때에는 우리 박근혜 정부 때처럼 주택 시장이 굉장히 침체가 돼서 경기 부양, 주택 시장 활성화가 필요할 때 풀리는 거고요. 지금은 그럴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생애 최초 처음 주택 구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 능력이 되시는 분들, DSR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능력이 되는데 LTV 대출 한도 때문에 못 받는 분들이 내 집 마련을 못하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생애 최초 능력이 되는 생애 최초 분들에 대해서는 LTV를 늘려주겠지만 DSR을 다 풀어준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당선인도 그렇고 뭐 처음엔 하려고 했는데 들어가서 뜯어보면 사실 하기가 좀 어려운 것들이 굉장히 어렵죠. 현실적인 것들을 좀 닥칠 겁니다.
세금 문제도 공약에 들어있고 사실은 불만이 많았던 부분이 뭐 종부세나 재산세도 그렇지만 사실은 공시가격 현실화 같은 건 너무 빠르게 가지 않았나 네네, 그런 맞습니다. 생각도 좀 들어요. 세금 쪽에서는 어떤 변화가 예상됩니까? 세금이 가장 민감한 네. 이제 정책인데 이번에도 이제 대선 결과를 보게 되면 네. 원래 10년 주기설이 있었잖아요. 한번 정권이 바뀌면 10년은 그러게요. 가는데 이번에 네. 10년 주기설이 깨졌거든요. 그 이유가 가장 뭐냐라고 보면 결국 부동산 민심인데 네. 우리 광주광역시에 보면 윤석열 당선자 지지율이 한 10% 정도 나왔는데 봉선 이동에는 40%가 나왔습니다. 광주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왜 그렇게 나왔느냐? 결국에는 과도한 이게 세금 부담으로 인해서 조세 저항이 표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이 세금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지금 공약 내용을 보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뭐 합치겠다, 여러 가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겠다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국회 세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 개정이 필요해서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공시가격 말씀하셨듯이 공시가격은 그나마 가능성은 있는데 올해 2022년에 적용하기에는 좀 늦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내년도 공시가격은 속도 조절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할 수 있는 건 세법 개정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시가격에서 이제 공시가격을 좀 낮춰줘서 과세 표준을 낮춰주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있는데 원래 80%에서 100%까지 이제 올해 오를 예정이었는데 요거를 좀 시행령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를 95%나 90%로 낮춰서 세 부담을 작년 수준 정도로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임대차 3법 폐지 요구도 나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뭐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지요. 이런 것들이 전세 사는 분들의 주거 안정을 해주기를 기대했고 상당히 그 힘 있게 추진한 정책인데 이 만기가 돌아오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상황들이 나타나서요. 임대차 3법도 변화가 좀 예상됩니까? 뭐 공약 내용에는 이제 개정을 네.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개정까지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이 이제 아직까지 한 180석 다수당이고. 정도 가지고 있고요. 이제 2년 됐거든요. 시행한 지 2년이 됐는데 2년 만에 다시 또 이렇게 뒤집는다는 게 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최근에 전세 시장이 좀 안정을 찾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전면적인 그 폐지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부 개정이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올 8월 정도 되면 이제 2+2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했는 분들이 끝나고요. 이제 시장에 나오면서 다시 좀 불안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임대사업자 제도라든지 아니면 생애 그 다주택자들한테 조금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상생 임대인 제도 같은 점을 조금 개선을 할 필요가 있고요. 아마 그렇게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법 개정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요. 네. 아직까지 좀 기다려 봐도 된다. 이제 시작을 하는데 2년밖에 안 됐는데 좀 뭐 전면적인 개정은 좀 무리다 이런 분위기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좀 그런 식으로 좀 소폭 개정 정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뭐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요. 아마 이건 전 국민에게 해당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 자체는요. 챙겨봐야 할 게 많습니다. 행정도시 이전과 관련된 그런 그 얘기들도 있었는데요. 네. 지금 윤 당선인이 얘기했던 행정도시 이전이라고 하는 거는 뭐 주로 뭐 행정부입니까? 아니면 기관들을 움직이겠다는 건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각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네. 뭐 부산에는 이제 일부 은행이 이전한다는 내용이 네. 있고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이전 안 한 기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기관들도 다 이전을 시켜서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겠다 이런 내용들인데 저는 이런 거는 좀 추진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행정부에서 청와대에서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해야 될 것 같고요. 하기로 했으면 해야 되고요. 서울 과밀화를 좀 분산하는 차원에서도 필요는 한데 이게 당장 되느냐. 이게 지역 민심이 우리 세종시도 작년, 재작년에 굉장히 많이 올랐고 작년에 좀 조정이 됐고요. 2020년에 굉장히 많이 올랐는 게 이런 게 하나하나가 다 개발 호재로 작용이 되면서 과도한 기대감이 생겼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보면서 좀 안정이 된다면 이런 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갈 길이 기대도 있지만 갈 길이 멉니다. 네네. 네, 그런 점에서 우리 전문가로서 보시는 김 소장님 보시는 새 정부의 바라는 부동산 정책하고요. 네. 그 다음에 어쨌든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거나 사고 싶은 분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일단 저는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될 것 네. 같고요. 이제 그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기존 정책을 무조건 다 무시하고 다 갈아엎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건 저는 굉장히 반대를 하고요. 네. 자,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는 정책을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정책이라면 당연히 일관성 있게 기존 정책이라도 받아들여서 가야 되고요. 너무 과도하다, 불필요한 정책. 예를 들자면 보유세와 거래세가 지금 둘 다 굉장히 높게 돼 있기 때문에
보유세를 유지를 한다면 뭐 거래세를 좀 낮추는 방안 이렇게 좀 밸런스를 조정할 필요가 충분히 있을 것 같고 제가 특히 더 당부드리고 싶은 건 네. 숫자 목표에 너무 함몰돼서 뭐 250만 호 건설 꼭 해야 돼라고 해서 원룸, 투룸 뭐 이런 뭐 상가까지 개조해서 주택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국민들은 절반 3분의 1도 좋으니까 시장에서 원하는 전용 59 양질의 새 아파트를 꾸준히 공급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너무 목표 숫자에만 함몰되지 말고 진짜 시장에서 필요한 그런 공급 계획과 정책을 꾸준하게 해주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고요. 네. 실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이 필요한 늘 분들은 실수요자들은 필요한 사람은 뭐 시기 구별하지 말고 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항상 사야 되는데 네. 저는 이번에 최근에 다시 덜썩이 기대감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예. 아, 많이 풀릴 것 같으니까 집값 오를 것 같아. 이런 기대감은 가지지 말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에서 6개월 정도 허니문 기간이 있는데 네. 지나고 나면 규제가 얼마나 풀리느냐를 봐야 되는데 실제로 기대하는 것처럼 많이 풀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요하거나 자금이 되시는 분들은 하셔도 되겠지만 과도한 기대감, 투자 심리 때문에 이렇게 무리하게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윤석열표 부동산 정책, 그다음에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닥쳐올 변화들을 오늘은 큰 그림으로 살펴봤고요. 추후에 이제 여러 가지 논의들과 노이즈들과 정책들이 또 나올 겁니다. 네. 그때 이제 또 세부적인 거는 추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진단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